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적인 스타일은 두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메멘토로부터 시작된 플롯의 마법사라는 그의 별명답게 정교하게 조직된 시간의 변형으로 만들어가는 플롯의 게임, 또 영화적인 체험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맥스 포맷을 통해서 스크린에서만 구현되는 막대한 정보량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다크나이트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영화의 물리적인 팽창입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플롯과 아이맥스로 극대화된 압도적인 표현이 만난 덩케르크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지금까지 경험과 또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그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정점은 과연 어떤 영화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감독이자 가장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의 정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라는 포맷이 가장 처음 만들어낸 원초적인 방식, 무성영화의 흔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덩케르크 해변에 도착한 무명의 병사가 퇴각하는 구조함의 탑승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해변가를 가득 메운 병사들의 끝없는 줄을 보고 나서 차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은 주인공이 환자 운송을 빌미로 배에 먼저 타려고 하는데요. 카메라는 들것을 들고 해변을 달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긴 호흡으로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No French. English only. English only past this point. No, it's a British ship. No, you have your own ships. Get back. 영국군만 탈 수 있다는 설명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Get back. Get the stretchers through. There's stretchers coming. Get out of the way. Out of the way. Run the bar line. Any more room? 승선 인원이 꽉 차서 출항을 서두르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 장면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긴장감이 느껴지진 않죠. 사실 지금까지 보신 장면은 실제 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편집되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을 일부러 모두 걷어내고 효과음과 대사만으로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이 똑같은 장면에 음악이 더해지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음악이 더해지면 이 장면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음악만 있는 장면과 대사만 있는 장면을 번갈아서 보시겠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음악만 있는 장면에서는 흑백으로, 음악이 사라지고 대사가 나오는 장면은 컬러로 보시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장면을 함께 보시면서 덩케르크의 무성영화적인 느낌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No French soldiers. No French soldiers. No, you have your own ships. Get back. Get back. No, you've got your own ships. This is a British ship. Look, get back. Get back.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장면에서 무성영화의 흔적이 느껴지셨나요? 무성영화의 특징은 대사가 아닌 화면 속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음악의 흐름을 통해서 영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덩케르크는 사실 대사와 효과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성영화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대사가 하나도 없더라도 화면 속 움직임과 배경음악만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덩케르크는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전쟁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대사가 적은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어든 대사의 비중만큼이나 시종일관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음악의 비중이 상당한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덩케르크가 이렇게 무성영화와 흡사한 특성을 갖게 된 이유에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확고한 지향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When the events are as freighted with emotion as the Dunkirk story is, you don't need the same familiar Hollywood theatrics.
My gamble on this film was always that in trying to tell a story of immediate present tense tension and nothing else, that over the course of the film it would add up to an emotional response. 이야기와 서사를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전쟁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순간을 전쟁의 생생한 체험으로 만들고자 했던 감독의 바람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서사가 아니라 매 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쟁의 현실감입니다. 이 전쟁의 순간들은 단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나지 않고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분리돼서 일어나는데요. 덩케르크의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영화의 흐름은 수시로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절된 영화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덩케르크의 음악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의 중반부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병사들을 가득 태운 구출함이 침몰하는 장면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시점인 이 장면은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간 선박 내부의 대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Sorry, son, I really don't know. You're right not moving them. 또 이 장면은 부두에서 새로운 배가 출발하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 세 개의 장면은 그 내용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영화의 흐름은 계속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의 음악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장면을 음악과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더해지면서 구조선의 침몰이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음악이 민간 선박 내부의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이들의 대화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전 장면의 긴장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결되는 부두의 모습까지 음악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죠. 무성영화 속 음악은 이렇게 영화의 흐름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음악의 분위기를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음악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느린 음악으로 슬픈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덩케르크에서도 영화의 감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장면이나 서사가 아니라 음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늦추지 않고 긴장감을 쌓아 올려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영화라면 긴장의 흐름이 완전히 끊길 만한 순간에도 어떻게 긴장감을 더 배가시켜 나가는지 다음 장면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장면은 부두를 떠나는 마지막 구조함을 바라보는 장교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병사들을 태울 구조선이 없는 절망의 순간. 하지만 사령관은 수평선 너머 먼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What do you see? 그리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병사들을 구출하러 온 민간인 선박들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Home. 아마도 일반적인 전쟁 영화였다면 방금 보신 장면처럼 감정이 표현되었을 겁니다. 고요한 절망의 순간에서는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희망의 순간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졌던 감정선을 끌어올리게 되죠. 하지만 덩케르크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면에 이르는 동안 한 번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끌어올려왔기 때문인데요. 방금 보셨던 고요한 절망의 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음악과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고 내리는 영화가 아니라 마치 1시간 반의 마라톤을 달리듯이 끝없이 긴장감을 쌓아 올려가는 영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까지 덩케르크의 러닝타임은 1시간 40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한 편의 무성영화처럼 이 100분의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전쟁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긴장감과 절박함은 이야기와 서사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덩케르크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기 위한 놀란 감독의 선택은 바로 무성영화로부터 시작된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표현, 영화라고 불리는 체험 그 자체였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음악과 비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단 3번입니다. 그리고 3번의 순간은 이 영화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화의 음악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음악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덩케르크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